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해결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일단 IGF-1 같은 경우요. 요거 같은 논문인데 아까 처음에 본 논문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치즈나 요구르트 형태로 먹으면은 이게 이상하게 IGF-1이 안 오르더라, 농도가. 이게 왜 그러냐면 치즈나 요구르트는 발효식품이잖아요. 우유를 발효시키면 심지어 그게 IGF-1이 많던 우유라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IGF-1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해를 안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면 그리고 항생제는 이미 해결이 된 거고, 이 얘기가 실제로 요 같은 기사에도 또 나왔는데 보시면은 요구르트나 치즈같이 발효된 유제품은 유방암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 몸속의 IGF-1 수준을 높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그래서 IGF-1 문제는 또 발효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 발효를 하면 또 장점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발효를 하는 과정은 우리 몸 어떤 성분 중에서 당을 이용하는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배당체라 그러거든요. 발효 산물 중에. 그래서 당을 이용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유당도 해결이 돼요. 발효를 하면 유당이 실제로 많이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유당이 그래서 몸에 소화장애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까지 수준이 떨어져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고 이런 분도 사실 치즈나 아니면은 요구르트를 먹으면 좀 덜한 거죠. 그래서 유당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심지어 카제인 문제도 조금 해결이 돼요. 그래서 카제인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치즈에 대해서 어떤 치즈가 몸에 좋냐 뭐 이런 기사가 잘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이걸 가져왔는데 보면은 제일 좋은 치즈가 무스라는 무스 치즈래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웨덴 쪽에서 나오는 그 무스라는 동물에서 나오는 치즈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데 얘네는 무조건 야생에서만 살기 때문에 오메가3도 엄청 풍부하고 좀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유를 내보내는 애들인데, 그래서 보면 스웨덴의 무슨 요런 지역에서 따로 나오는 무스 치즈라고 있나 봐요. 뭐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안 먹을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둡시다. 어쨌든 이런 야생에 있는 어떤 사슴에서 나오는 그런 그 사슴의 유제품이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요 기사가 좋았던 거는 이게 정리가 돼 있어서인데, 마찬가지로 산양유나 염소젓 같은 거를 치즈로 만들면 거기에는 카제인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제인이 우유보다 적다. 그리고 이걸 발효시키는 치즈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IGF 문제도 해결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유당 문제도 해결이 됐고, 카제인도 적고,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논의한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의외로 치즈가 잘 활용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 기사에서 사실 좋았던 건 이 세 번째인데요. 이 소프트 치즈라 그래서 천연 치즈, 이런 부드러운 치즈들은요 카제인 함량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모르던 부분인데 특히나 저희가 많이 먹게 된 파스타나 피자 같은 걸로 많이 먹게 된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경우는 소프트 치즈에 속해서 카제인 함량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리코타나 블랑코 치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외식을 한다고 할 때 자주 접하는 이런 류의 치즈는 의외로 또 그런 문제가 덜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IGF-1도 해결이 됐죠. 그리고 유당 문제도 해결이 됐죠. 그리고 카제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해결이 된 형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경우는 괜찮다. 그래서 결론을 이게 정리해서 내보자면은 이런 국가별로 이런 안전한 경우가 있고, IGF-1 문제가 해결된 그 성장 호르몬을 쓰지 않은 경우가 있고, 거기다 이제 산양유를 또 거기 쓰면 더 좋아지는데, 이거를 또 발효를 해서 치즈나 요구르트 형태로 먹으면은 훨씬 안전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제 우유가 어떤 현대에 와서 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식품으로 암 환자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보면 이걸 이제 이러한 정리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쭉 줄을 세워서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봅시다. 이렇게 먹으면 되겠구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결국은 이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우유보다는 치즈나 요구르트 같이 발효된 형태면 좋다. 유제품을 먹는다면은. 그리고 굳이 생우유를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미국산은 좀 피하면 좋고, 국산 유기농 우유나 EU 연합에서 나온 우유들은 안전하고, 이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생우유 형태로 먹겠다 하면은 국산 유기농 산양유면 더 이제 유당이나 카제인 문제까지도 덜한 상태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이거보다 더 좋게는 치즈 요구르트인데, 치즈 요구르트도 미국산 치즈 요구르트가 제일 당연히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국산이나 EU에서 나온 치즈 요구르트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카제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버리는 거는
국산이나 EU에서 나온 산양류 자연치즈가 있다면 요구르트나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유가 생각보다 논란 있는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게 많다. 오히려 그냥 식품 자체로서의 문제인 유당이나 카제인 같이, 특히 이제 소화장애를 유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자체로 이런 발암 물질로서 작용하는 것들보다는 그냥 그 식품 자체가 특징이 가진 소화장애 요소, 그게 이제 문제니까 발효하는 형태로 먹으면은 괜찮다,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먹는 거 가지고는, 이거 뭐 가지고 뭐 암 환자한테 절대 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유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유는 그냥 기호식품으로 좀 즐겁게 먹고 싶을 때, 맛으로 먹을 때 드시는 형태로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특히나 어떤 발효된 형태로 드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부드러운 치즈나 아니면은 요구르트 형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요즘은 요구르트나 치즈에 워낙 합성 다른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 상태로 만들어진 요구르트나 치즈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식품으로 드시는 거 정도는 뭐 이거 먹고 암이 커진다거나 암에는 절대 금지는 우유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